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프리프로세싱까지 공부했습니다.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었죠. 이번 시간에는 조금만 더 손쉽게 손보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체결 거래대금 컬럼을 하나 만듭니다. 왜냐하면 for loop을 돌릴 때 체결 수량과 체결 평균 단가를 곱해주는 것보다 미리 곱해 놓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체결 거래대금을 계산해 두면 복잡하지 않아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나중에 곱하기보다는 미리 곱해놓고 포문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왜? 복잡하니까요. 코드를 실행하면 오른쪽에 체결 거래대금이 계산되어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전처리를 조금 더 했고요. 이제 수익금을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시간대별로 수익이 많이 나는 시간대와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나는 시간대를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시간대를 알기 전에는 수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죠. 그걸 지금 할 겁니다. 체결 시간을 기준으로 수익 금액과 손실 금액을 구해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깔끔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코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체결이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쪼개져 있는 매수와 매도를 하나로 모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을 계산하는 게 복잡한 것이죠. 이건 우리가 직접 계산하려고 해도 복잡하죠. 왜냐하면 각기 다른 체결 수량과 체결 평균 단가를 각각 고려해서 매도 대금에서 매수 대금을 빼줘야 하기 때문이죠. 손으로 계산하려고 해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엑셀로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코드도 자잘하게 더 들어갈 게 있게 됩니다. 물론 엑셀과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코드로 한번 작성해 두면 다음에는 거래 내용만 가져오면 귀찮게 다시 코딩할 필요 없이 손쉽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죠. 굉장한 장점이죠. 먼저 for loop을 돌리기 전에 변수들을 지정해 줍니다. 딕셔너리에다가 결과값들을 저장할 것이고요. 저장할 결과값들로는 체결 시간과 수익금을 적을 겁니다. 볼륨은 거래량이고 revenue는 손익금입니다. tax는 세금이고요. 처음에는 세금을 빼고 단순하게 하려다가 세금을 다시 넣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스캘핑이다 보니까 매수가와 매도가가 똑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이 없다면 손익은 0원입니다. 아무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거래가 많다면 전체 수익률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올바른 분석이라 하기 힘들죠. 본전 매도를 4번 하면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세금이 0.25%니까 4번 곱하면 1%에 해당하죠. 생각보다 쌓이면 큽니다. 본전 매도를 8번 하면 2%가 되고요. 세금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매수가에 곧장 매도를 했다면 손실이고요. 이런 매매가 많다면 손실은 계속 쌓일 겁니다. 원래 현실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석을 편하게 하려고 세금을 빼려다가 다시 넣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for loop을 돌릴 때 매도가 완료되면 손익금, revenue가 생길 텐데요. 거기다가 tax, 세금을 빼주고 딕셔너리에 저장합니다. 볼륨은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매수한 만큼 매도 수량이 나와야 매매가 끝난 것이겠죠. 매수한 수량보다 매도한 수량이 더 많거나 적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매수한 수량과 매도한 수량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스캘핑이라서 그렇습니다. 매수하고 빠르면 몇 초, 늦으면 몇 분 뒤 매도가 나오죠. 한 방에 들어갔다가 한 방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을 맞춰도 지장이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코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 종목을 매수하면 그 한 종목을 전부 매도하기 전까지는 다른 종목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for loop을 돌립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만큼 돌리고요. 그러면 i는 0부터 시작하겠죠. 0, 1, 2, 3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 숫자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역할을 해줄 겁니다. for loop이 돌아가면서 데이터 프레임에 한 줄씩 연산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의 로에서 연산이 끝나면 다음 인덱스에 또 다른 로가 연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다가 조건문을 추가합니다. 조건문의 역할은 매수인지 매도인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우리가 손익을 계산하려면 매수한 건지 매도한 건지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if문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현금 매수 K 또는 현금 매수라면 이건 매수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매도한 것입니다. 일단 매수와 매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매도 금액이 뭔지 알고 매수 금액이 뭔지 알아서 이 둘을 뺀 뒤 손익금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if문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f문이 들어가면 코드는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해석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깔끔하지가 않죠. 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요, 결국 for loop을 돌리는데 매수냐 매도냐 구분하기 위해서 if문이 들어갔을 뿐인 겁니다. 큰 틀에서 for문 안에 if문이 있구나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초록색으로 보이는 if와 else의 구조가 눈에 잡히실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 레베뉴를 계산합니다. 저는 분할해서 계산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전체 매도 금액에서 전체 매수 금액을 뺀 게 레베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빼고 더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for loop은 i가 인덱스 역할을 하면서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읽기 때문이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게 코드는 더 간단합니다. 즉 매수한 체결거래 대금이 있다면 미리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줍니다. 그리고 매도한 체결거래 대금이 있다면 플러스를 붙여서 더해줍니다. 최종적으로는 손익금이 나오는 건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도 쪼개져 있었으니까 손익금을 계산할 때도 쪼개진 상태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매수 금액을 따로 한 번에 모으고 매도 금액을 따로 한 번에 모아서 빼주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건 어떻게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맞춰서 계산하느냐? 볼륨을 기준으로 합니다. 볼륨이 0이 되면 매수 후 매도까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if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이 0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0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매매가 끝난 것이죠. 매수한 수량만큼 전부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볼륨이 0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결과값들을 딕셔너리에 입력합니다. 체결 시간과 레베뉴를 말이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건 텍스, 세금입니다. 재세금을 단순하게 0.3%로 잡았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결과는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 딕셔너리를 친숙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변환해 줍니다. 컬럼 이름도 붙여줍니다. 타임과 레베뉴라고 붙여주고요. 동시에 인덱스도 예쁘게 리셋 해줍니다. 가만 보면 orient equal index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 적은 걸 보니까 디폴트 값이 아니었고 이걸 설명해 준 거겠죠. 뭘까요? 우선 orient의 디폴트 값은 컬럼입니다. 파라미터 설명란에도 디폴트 값이 컬럼이라고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디폴트 값이었던 컬럼과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용한 인덱스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있는데요.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때 이 키를 컬럼으로 둘 거냐 로우로 둘 거냐 결정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즉 딕셔너리의 키 값을 컬럼처럼 가로로 나열할 거냐 로우처럼 세로로 나열할 거냐 정하는 건데요. 우리의 데이터는 컬럼으로 나열하면 가로로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세로로 나열하려고 인덱스로 설정한 겁니다. 코드를 실행하고요. 결과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세로로 나열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인덱스 0, 1, 2, 3이 원래는 딕셔너리의 키값들이었습니다. 이 키값들이 세로로, 즉 로우 방향으로 나열되었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orient equal index로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귀여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입니다. 체결 시간과 손익금이 있으면 어느 시간대에 수익이 많이 나고 어느 시간대에 손실이 많이 나는지 알 수 있겠죠. 체결 시간은 매도 시점입니다. 하다 보니까 매도 시점으로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9시, 10시, 11시 등으로 시간대를 구분해서 시간대별 손익금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통계 분석도 해야 되겠죠. 세 줄 요약입니다.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서 오리엔트를 사용했는데요. 디폴트 값이 컬럼이다 보니까 가로로 길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로 길게 만들기 위해서 orient equal index로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의 키값들이 로우 방향으로 나열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